그냥 정상적인 휴식과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낸 것이 핀란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의 40% 이상이었고 핀란드라는 국가의 23%의 법인세를 내는 국가 노키아였어요. 근데 노키아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나머지 굉장히 몰락했다라고 알고 계신데 노키아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G의 3대 강자로 나서갖고 주가가 봤더니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키아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 세계로 와서 본인들의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혁신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핀란드의 스타트업의 탄생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슈퍼셀이나 로비오 같은 욜라 여기가 이제 노키아에서 나왔던 분들이 만든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슬러시는 이제 핀란드 축제인데요. 처음 시작이 이제 아까 노키아 출신으로 루비오라고 하는 앵그리버드 게임 아시죠? 그 사람이 나와서 그냥 5명이서 사교 모임으로 하자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앵그리버드가 너무 잘 되면서 대학생들한테 이걸 다 넘기고 보면은 93년생과 90년생 2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건 2017년도에는 이 2명이 CEO였던 거예요. 핀란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굉장히 강하고 활동력이 많고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여기는 여자가 접근하는 문화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슬러시와 스타트업 사우나 CEO 둘 다 이렇게 여성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핀란드가 여성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핀란드 대통령으로 이제 11대 12대 대통령을 했고 이 대통령이 국가 청렴도 1위, 국가 경쟁력 1위,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1위, 환경 지수 1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서 세상 어떤 분야에서도 성별의 구분과 우위는 존재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550만 밖에 인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생산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국가 자체한테도 굉장한 경쟁력이 손실되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좀 더 이렇게 사회활동을 지원을 하고 이 교육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여성이 아이들을 또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성장하면 그게 그 국가의 경쟁력이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국가이긴 한데 아마 기후의 영향 때문에 공간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이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린 리셉션이 없다. 그 이유는 트랜저끼리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학교에는 정말 리셉션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려면은 이렇게 알아서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워낙 이 국가는 이제 사람들의 이 대면이 워낙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는 약간 하나의 장치들을 많이 둔 거고 핀란드의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패시브하다 보니 이러한 장치들을 이 안에도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핀란드가 미국의 2배의 생산성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엇을 왜 만드는지 생각을 오래 한대요. 만드는 건 누구나 다 빨리 할 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보면은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각할 겨를 없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만드는 거는 뭔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으니 너희들이 그 만들기 전 단계를 오히려 좀 오래 생각하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느리게 가는 거죠. 하지만 결과물은 더 온전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본인들이 노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만들면 1시간을 일해도 내가 뭔가 더 좋은 공간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얻어서 잘 만들면 그거는 이제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에 출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건 고등학교 때 등교하고 이럴 때 시간을 얘기했지 일하는 사람들이 9시, 10시에 왔니 안 왔니 저 9시에 출근했어요. 8시 반에 출근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기 위한 거지 그 타스크 위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했는지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는지 EA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성과금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저희는 n분의 1로 나누어 성과 지급합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프리라이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는 무임승차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성과자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인구가 작고 하다 보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성과가 낮아서 프리라이더가 되던 무임승차를 하던
이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 일이라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받을 돈을 저 사람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는 거죠.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근로법이 강해서 이제 해고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입사할 때 되게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피사라는 곳에서 핀란드가 3년 연속 1위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 되었고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EBS에서도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이 피사 1위를 했을 때도 핀란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위 한다는 게 더 잘못된 것 같다. 교육에서 1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획일화되게 그 순위를 매기는데 꼭대기에 섰다는 건 뭔가 이 자율적이고 이런 거가 우리 교육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이들은 이 1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순위가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있다가 핀란드로 와서 하는데 당연히 핀란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핀란드 말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국말 가르치시라고, 모국어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집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핀란드어를 가르치는 건 우리 학교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1917년도에 독립이 되고 러시아 한번 전쟁을 또 거쳐갖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했을 때 이들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걸 선택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이탈하면 안 된다. 교사 월급이 의사나 변호사랑 똑같고 교사들이 다 석사 수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했고 그 교사가 학생들 하나하나의 그 장점을 발견하고 여기서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은 없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는 거에 대해 평가하고 그거를 잘 몰랐다면 너가 몰랐는 게 왜 몰랐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럼 잘하는 건 뭔지 그리고 이걸로 나중에 뭘 해볼 수 있는지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간다고 하더라고요.